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비디오에서는 하프마라톤 서브2를 못 깨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하프마라톤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주관이니까 역시 예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가지 정도를 제가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대의 주자분들 맞는지 아닌지 설득이 되는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어나서 2시간 이상을 안 쉬고 달려본 적이 없다 입니다. 의외로 이 서브트를 목표로 하시는 이제 분들이죠. 이분들은 대회 페이스, 540 페이스 대비로 여유 있게, 예를 들면은 600 정도에서 630 사이 이 정도 페이스로 2시간에서 2시간 30분 길게 뛰어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되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2시간을 목표로 하프마라톤을 뛴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 주변에 보니까. 이런 주자분들이 10km가 보통 한 60분 정도로 브레이킹을 하게 되면 대충 한 57분, 58분 주자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하프마라톤이라는 것을 이제 목표를 세웠을 때 서브2를 목표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착각인데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2시간 이상을 뛰어본 적이 없는 러너분들이 이제 대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풀코스를 이제 준비하는 분들이죠. 진지하게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42.10km를 뛰기 위해서 대회 페이스보다 이제 느린 페이스로 30km에서 40km 사이를 뛰는 거를 LSD라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풀코스 준비할 때는 LSD를 매우 중요한 이제 훈련으로 이제 삼는데, 마찬가지로 하프마라톤을 뛰시는 것도 LSD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거리로 치면 15km에서 18km 정도를 천천히 뛰어주시는 훈련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훈련의 효과로서는 이제 대회 때와 같은 시간을 이제 뛸 수 있는 몸을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하고, 꼭 이런 훈련을 한번 해보시고 하프마라톤을 뛰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프마라톤을 준비하면서 체계적인 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이거만큼 확실한 도움이 되는 훈련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버페이스입니다. 이 구간대 주자분들이 상당히 초반 오버페이스를 많이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서브2 5분 40초 페이스죠. 근데 초반에 520, 530으로 뛰어요. 왜 서브2인데 왜 초반에 520, 530으로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구간대 러너분들은 보통 이제 첫 하프 마라톤을 이제 메이저 마라톤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서아마라든지 MBN 아니면 가을 에이스, 서울 에이스 이런 걸로 이제 출발을 하시는데, 보통 이런 메이저 마라톤 같은 경우는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코스를 이제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PB 이제 맛집이고, 그리고 대회에서 응원봉이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휩쓸려가지고 초 5km까지 대회 목표 페이스보다 엄청 빨리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후반에 퍼져가지고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사고방식을 제가 이제 파헤쳐 봤습니다. 첫 번째 1km, 2km 때 도파민이 팡팡 나옵니다. 이런 기준은 한 초반 5km까지 유지가 되고요. 가장 오버페이스를 이제 많이 하시겠죠. 그러고 이제 7, 8km쯤 되면은 나 오늘 진짜 서브2 아니라 이 페이스를 또 유지해보면 1시간 50분대, 정말 운 좋으면 40분대 해서 초심자의 행운 이런 게 오는 게 아닌가? 나 마라톤 천재가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7km, 8km 구간이. 그러나 이제 13km쯤이 넘어가면 역시 그분 또 찾아옵니다. 그분이 이제 찾아오시고 이제 15km가 넘어가게 되면은 다리에 마취총이 이제 들어가죠. 그 마취총이 들어가면서 다리를 잠기는 본인을 발견하죠. 근데 생각보다 이 15km 때는 나 심박이 좀 남는데 왜 다리가 잠기지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팔치기 동작이 또 커지고 심박수는 올라가고 급기야 이제 페이스 저하뿐만 아니라 걷는 나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한 18km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시면은 앞에 이제 땡겨놨던 거 5분 20초 30초로 땡겨놨던 거 뒤에서 다 잡아먹어서
결국에는 6분대 페이스까지 이제 밀리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오버 페이스는 금물이라는 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프가 되게 긴 거리예요. 절대 만만하게 볼 거리가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10km를 일단 55분대를 이제 진입을 못 하십니다. 보통 저는 이제 러너분들 볼 때 10km 이제 기록을 이제 베이스로 이제 보는데요. 10km 평균 페이스 기준으로 했을 때 고수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0초씩 플러스 시키면 하프 마라톤 풀코스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중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한 40분대 주자 분들은 한 15초 정도 페이스라고 보고, 그 다음에 한 50분대 주자는 플러스 한 20초 정도로 보는데요. 공식을 가지고라면은 이제 서브2 페이스인 이제 540 페이스는 역순으로 10km 환산했을 때는 5분 20초 페이스니까 10km는 53분대를 뛰어줘야 안정적으로 이제 서브2를 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상하게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갓 50분대 진입을 한 러너분들이 서브2를 목표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오버에서 목표를 이제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단순히 10km라는 게 곱하기 이제 2배가 아니거든요, 거리가.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은 곱하기 2를 하면 20km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21.097호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21.1입니다. 근데 1.1km가 별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상당히 이 뒤에 1km는 되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km의 2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배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은 레이스 운영을 할 때 좀 더 겸손하고 좀 안정적으로 레이스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km의 2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 본인의 10km 기록을 53분대로 만들고, 그리고 2시간 이상의 이지런을 할 수 있는 내 몸이 만들어진다면 거의 서브2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한번 잘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역시 이제 과체중의 러너가 이제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세 번째에서 언급을 드렸듯이 10km는 이제 53분대까지 이제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서브2를 실패했다고 하시면은 한번 내가 과체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달리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체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신체적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식단을 무리하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퍼포먼스가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식단은 뭐 좀 더 건강하게 먹는다는 느낌으로 좀 가주시고, 그리고 천천히 전투 훈련, 마일리지를 좀 늘려가면서 지방이 날아갈 수 있는 환경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조깅 거리가 대부분 10km 이하입니다. 이지런 할 때. 전에 제가 이제 10km를 39분을 못 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전투 달리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요. 하프 마라톤에서는 이 전투 훈련이 더더욱 중요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10km보다 더 지구력인 측면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투 훈련을 이제 많이 해주면 해주실수록 10km 대회 페이스 대비 이제 하프 마라톤에서 뛸 수 있는 내 대회 페이스가 좀 더 이제 갭이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세계적인 엘리트 러너들을 보면 10km랑 하프랑 풀코스 이제 평균 페이스가 10초도 차이가 안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저 조금 천천히 뛴다고 이렇게 2배씩 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조차도 이제 구력이 좀 쌓이면서 그 10km PB와 하프 PB, 그 풀코스 PB가 거의 한 갭이 한 10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마일리지의 힘이 되게 좀 중요하고, 마일리지를 쌓아 나가면 나아갈수록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산소 대사가 정말 천천히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하프 마라톤을 준비하는 러너시라면 좀 더 10K보다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내가 한 번에 뛸 수 있는 어떤 거리량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점점 러닝 이코노미가 이제 좋아지면서 긴 거리에 대한 신체적 부담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늘리려는 노력을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은 서브2는 금방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하프 마라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기 하프 마라톤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자기 운동 프로그램에 잘 녹여내 보셔가지고 목표하시는 기록에 대해서 달성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